밥 한 번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 평소에 하는 인사말에도 밥은 꼭 들어가기 마련이죠. 이제는 선물로 밥을 보낸다는 광고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밥에 진심인 민족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밥이라고 하면 집에서 차려 먹는 식사를 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죠. 이제는 뭐 집에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동남아, 멕시코 음식 등등등등등 전 세계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일상이 가능케 한 건 역시 배달앱 덕분이겠죠. 세상을 바꾼 반전 카드이자 밥의 진심인 민족의 일상을 바꾼 카드 머니 썰롱. 오늘은요 배달앱이란 반전 카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돈에 대한 썰 푸는 살롱 머니 썰롱의 주인장 인디고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배달시켜 먹는지 아세요? 무려 조선시대부터래요. 대박이죠? 서울의 양반들은 오늘날의 해장국인 효종갱을 배달해서 속을 달랬다고 하고요. 조선 후기 학자 황윤석은 과거 시험이 끝나고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대요. 심지어 임금님도 배달을 시켜 먹었다고 해요. 순조도 달구경을 하던 도중에 냉면을 사오라고 시켰다는데 달구경의 냉면 뭔가 좀 낭만적인데요? 지금이야 배달앱으로 이것저것 시켜 먹는 게 당연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현관문 앞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보고 전화로 주문을 했거든요. 2010년에 배달통이 세계 최초로 배달앱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전단지를 모은 형태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시작은 비슷했고요. 최근엔 쿠팡이츠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2019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국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강남에서는 이미 쿠팡이츠가 주문량의 절반을 점령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배달앱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그만큼 배달앱을 많이 이용했다는 뜻인데 지난해 배달 음식 시장이 무려 17조 원이에요. 무려 3년 새 536%가 증가했어요. 이 가운데 모바일 주문이 16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96%나 차지하고 있죠. 집 전화로 치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키는 비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화벨만 울리면 손발이 떨리고 통화할 때는 연습이 필요하신 분 계시죠? 배달앱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러한 전화 공포증을 뽑기도 해요. 배달앱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바로 앱에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화를 하지 않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가능하다는 걸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앱에서 리뷰도 볼 수 있지, 메뉴 추천도 해주지, 할인 쿠폰도 주지. 이러면 굳이 전화로 주문할 필요 못 느끼겠죠?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은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더 높여왔어요. 이렇게 편리함을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앞장선 배달앱은 드디어 지난해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예전에 중국집이나 치킨집에서는 배달비는 무료라는 인식이 당연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점주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배달앱 주문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고용된 배달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 대행 업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배달을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배달비는 무료가 아니라 배달비는 유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2018년 교촌치킨이 치킨 브랜드에서 최초로 배달비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치킨 브랜드들도 배달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 배달 음식 치킨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들도 배달비를 당연히 받기 시작하고요.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비도 꽤나 부담스럽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데 최소 주문 비용에다가 배달비까지 받으니까 예상보다 돈을 더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젠 음식값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달비도 포함해서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반전 카드가 등장합니다. 배달 음식 비용을 아끼고 싶은 게 소비자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이러한 마음 누가 가장 잘 캐치할까요? 누구긴 누굽니까? 바로 카드사들이죠. 배달앱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카드사들은 앞으로 배달앱이 소비의 대세 중에 대세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출시하는 카드에 배달앱 할인 혜택을 담기 시작합니다. 2021년 1분기 신용카드 전문 사이트인 카드고릴라에서 배달앱 키워드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난 4분기 대비 150%나 증가했어요. 카드고릴라에 등록된 배달앱 할인 카드가 무려 85종인데 신용카드가 68종, 체크카드가 17종이에요.
특히 작년에 출시된 카드들은 대부분 배달앱 할인 혜택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요기요와 함께 제휴카드를 내놓고 현대카드가 배민 현대카드를 선보였는데 이제 배달앱 소비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카드사들이 아예 작정하고 배달앱 특화 카드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 배달앱 할인 카드들 중에 제 눈에 띈 건 바로 이 카드인데요. 저희들도 이 카드를 처음 봤을 때 눈이 띠용 했거든요. 바로 배민 현대카드예요. 특이하게 계란 후라이, 김, 고등어, 뭐야 음식이야? 뭐야? 이 음식들을 카드 플레이트에 넣어둔 거예요. 현대카드가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고 배민에서 쓰면 큰 혜택을 주는 카드, 일명 PLCC를 만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카드 디자인이 예뻐서든 배민을 많이 사용해서든 어찌됐든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번이라도 쓰지 않겠어요? 어라? 근데 배달의 민족 포인트가 막 쌓이네? 이러면서 고객들은 배달의 민족을 막 사용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현대카드는 배달의 민족 고객들을 자기 카드사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현대카드가 PLCC로 데이터 동맹을 만들려는 빅피처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데이터 동맹에는 스타벅스, 대한항공, 무신사 등 각 분야 1위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종의 뭔가 그 카드계의 어벤져스?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건데 그 중에 배달의 민족도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대카드와 배달의 민족이 마케팅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비단 이런 전략은 현대카드 말고도 다른 카드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배달앱 고객과 카드사 고객을 강하게 결부하는 윈윈 효과를 노리면서요. 이제 배달앱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내가 배달앱을 얼마나 쓰지? 에 대한 질문은 필수가 되어버렸고요.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배달앱, 뭐 PLCC든 제휴카드든 뭐 어떤 거든 이왕이면 배달앱 할인카드로 배달비 아껴보자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배달비는 통신비, 공과금처럼 하나의 고정비가 될 것이라고요. 조선시대부터 배달시켜 먹던 민족은 이제 배달앱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배달앱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고 지갑 속 카드도 바꿔놓았죠. 앞으로 배달앱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변화하든 한 가지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밥의 진심인 민족의 일상에서 배달앱은 절대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요. 돈에 대한 썰푸는 살롱, 머니 썰롱.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바꾼 반전카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머니썰롱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썰을 더 듣고 싶다면 고릴라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릴라즈의 인디고였습니다. 그럼 안녕!